그때 그 여자는 아직 내 안에 있다. 64 여인의 회고록. 프롤로그. 64살 정미라는 낡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28살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옆에는 31살의 남편 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워질지. 그게 얼마나 잔인한 사랑이 될지. 미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TV에서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술 얘기만 들어도 아직 가슴이 저려요. 그때는 술이 내 말이었거든요. 미라는 차를 마시며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1장. 꿈같던 신혼. 1988년 봄. 28살의 미라는 강우진과 결혼했습니다. 우진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유망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미라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라 혼전순결을 지켰습니다. 결혼 전 우진은 다정했고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라나, 결혼하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게. 우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미라는 결혼에 큰 설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 미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진을 기다렸습니다. 예쁜 속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침대에 장미꽃잎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나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우진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미라는 혼자 장미꽃잎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날이니까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장. 외로운 일상. 결혼 후 3개월. 미라는 매일 혼자였습니다. 우진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11시가 넘어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미라나, 나 직장인이야. 회사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도 힘들어. 미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TV를 보며 우진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예쁜 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우진은 들어오면 바로 씻고 잠들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보, 미라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자자. 미라는 결혼 전에 다정했던 우진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장. 첫 번째 술. 결혼 1년째 되던 날. 이라는 혼자 결혼기념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일찍 와줘. 미라나,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 미안.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게 다 우리 살려고 하는 거야. 이해 좀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차려놓은 저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그 다음은 2잔. 결국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술에 취한 미라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보고 싶어서. 미라나, 너 지금 술 마셨어? 응. 혼자서.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거기가 어딘데 술 처먹고 전화질이야? 나 지금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어. 우진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혼자 울며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술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4장. 회사 앞 사건. 결혼 2년째. 미라는 점점 술을 자주 마시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우진이 늦을 때마다
소주 한두 병씩 마셨습니다. 어느 날 낮, 일하는 술을 마시고 우진이 보고 싶어서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우진 씨,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외근 나가셨는데요. 그때 우진이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미란이 달려가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고 싶어서 왔어. 너 술 마셨어? 대낮부터?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과장님 부인이세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오시다니. 미라는 우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외로워. 매일 혼자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미란아,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딘데. 우진은 미란을 떼어내며 화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과장님, 부인이 술버릇이 있으시나 봐요. 집에서 얼마나 심하시길래.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은 미란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얼마나 큰 망신을 준 줄 알아?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봐? 미안해. 나는 그냥 뭐 술 처먹고 회사까지 찾아와? 너 제정신이야? 미라는 사과했지만 우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진의 동료들은 미란을 술만 마시면 정신 나가는 여자로 기억했습니다. 5장 체면 회복 작전. 한 달 후 우진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이번 주말에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할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지난번 일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놀림받는지 알아? 너 때문에. 미안해. 미안하면 이번엔 제대로 해. 술 마셔도 절대 주정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우진은 미란에게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얌전하게 있어. 술 마셔도 티내지 말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진의 동료 5명이 집에 왔습니다. 과장님, 댁이 참 좋네요. 부인도 미인이시고. 하지만 동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번 회사 앞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수님, 술 좀 하시나요? 아, 조금요. 과장님이 그러시던데. 술 드시면 좀 화끈하시다던데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우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술 마셔도 정상이에요. 지난번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죠.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긴장한 채 술을 마셨습니다. 절대 주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계속 미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보, 안주 좀 더 가져와. 여보, 내 등 좀 긁어줘. 여보, 잔 좀 치워. 미라는 하녀처럼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순종적이시네요. 과장님은 복 받으셨어요. 밤이 깊어지고 동료들이 돌아갔습니다. 우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봤지? 너 술 마셔도 조용하게 있을 수 있잖아. 왜 그때는 그렇게 망신을 준 거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장 경제권 박탈. 결혼 3년째. 우진은 미란의 신용카드를 가져갔습니다. 미란아, 카드 좀 내놔. 왜? 너 쓸데없이 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관리할게. 하지만 네가 경제관념이 있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우진은 미란의 통장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란은 파 한 단 사는 것도 우진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장 좀 보고 싶은데 돈 좀 줘. 얼마 필요한데? 5만 원만. 5만 원? 뭐에 그렇게 많이 써?
3만 원이면 되겠네. 미라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집안의 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것도, 옷을 사는 것도 모두 우진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돈 아껴. 미라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장. 시댁 식구들. 명절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우진의 부모님 댁에 가야 했습니다. 미라나, 오늘 우리 집에 가는 거 알지? 절대 실수하지 마. 우진의 집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리. 시어머니의 말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음식은 준비했어? 네. 이렇게. 미란이 음식을 내놓자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음식을 이따위로 해와. 죄송합니다. 우진아. 너 이런 여자랑 결혼해서 어쩌려고 그래?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시동생도 있었습니다. 우진보다 5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미란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형수님, 술 잘하신다면서요? 한잔 하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왜요? 술 좋아하시잖아요. 형이 맨날 얘기하던데요.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우진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시댁 식구들은 미란을 무시했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어디라고? 부산이요. 부산. 거긴 가난한 동네 아니야? 그게. 우진아. 너 왜 이런 집안 여자랑 결혼했어?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순종적이고. 미라는 모욕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 가족들한테 술 얘기를 했어? 그게 뭐 어때서? 창피했잖아. 창피. 사실인데 뭐가 창피해?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8장. 아르바이트 실패. 미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진이 경제권을 다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아르바이트 좀 하면 안 될까? 아르바이트? 너 같은 게 무슨 일을 해?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이라도. 안 돼. 집에서 살림이나 해. 하지만 미라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동네 마트였습니다.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우진이 마트에 나타났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해? 여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진은 마트 안에서 큰 소리로 미란을 꾸짖었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 밖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마. 미라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미란을 때렸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듣어? 돈이 필요해서. 돈. 내가 주는 돈으로 살면 돼. 네가 뭘 안다고 돈을 벌어? 미라는 맞으면서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9장. 우진의 룸살롱. 어느 날 밤 늦게 낯선 여자가 우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우진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 손님이 지금 많이 취하셔서요. 여기 룸살롱인데 모시러 오실 수 있어요? 룸살롱? 미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강남 룸입니다. 미란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룸살롱 입구에서 우진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진은 술에 만취해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 미란이야. 집에 가요. 싫어. 나 여기서 놀 거야. 옆에 있던 여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인이시면 남편 좀 잘 챙기세요. 맨날 여기 오시는데. 뭐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세요. 단골이에요.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룸살롱에 다녔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미란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한 말이 사실이야?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룸살롱에 간다고. 그래, 사실이야. 그게 뭐 어때서? 회사 회식이라고 했잖아. 회식도 하고 2차로 가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거짓말? 넌 알 필요 없는 거야. 미라는 또다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0장. 경찰서 사건. 어느 날 저녁, 일하는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우진은 또 늦었고,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나도 사람인데. 술에 취한 미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차도로 나갔습니다. 위험해요. 지나가던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운전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술 취한 사람이 차도로 걸어 다녀요. 경찰이 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경찰은 미란의 핸드폰에서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 우진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한 부인을 방치하시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우진은 미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차도로 돌아다니면 어떡해? 나는, 너는 뭐? 술만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당신이 나한테 돈도 안 줘서 나 너무 속상했어. 돈 때문에 술 마셨어? 말이 돼? 네가 사람이냐? 우진은 미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1장. 반복되는 회사 초대. 그 후로도 우진은 계속 회사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었습니다. 미란아, 오늘도 사람들 온다. 준비해. 또? 지난주에도. 뭐? 싫어? 아니야. 미라는 매번 술자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안주를 만들고 술을 따르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진은 손님들 앞에서 미란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와. 여보, 휴지 좀 줘. 여보, 내 발 좀 주물러줘. 마지막 요구에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과장님, 부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이렇게 시켜야 해요. 가만히 놔두면 또 술 마시고 사고 치거든요.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부인이 저렇게 예쁘고 순종적인데 어떻게 잡아요? 우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쁜데 아무 생각 없는 여자가 최고죠.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미라는 그 말을 듣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장. 폭발. 결혼 5년째 되던 해.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우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우리 둘이서만 보내면 안 될까? 미안.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 미란아,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이해 좀 해. 알았어요. 미라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더 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 우리 집에서 술상 차려줘. 내가 집에서 대접하기로 했거든. 뭐라고? 왜? 못해? 아니야. 할게.
미라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미라는 양주와 와인을 꺼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결국 양주 한 병과 와인 두 병을 비웠습니다. 저녁 7시, 우진이 거래처 사람들과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라나, 문 열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의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래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우진은 황급히 미란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정신이 좀... 하지만 거래처 사람들은 이미 다 봤습니다. 미란의 풍만한 가슴과 아름다운 몸매를. 과장님, 저희는 그냥 갈게요. 거래처 사람들이 황급히 떠났습니다. 우진은 미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도.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그래서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 너 진짜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미란과 우진은 심하게 싸웠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이웃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미란은 또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13장. 뉴스에 나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속옷 차림 여성, 아파트 복도서 소란, 음주 상태로 경찰 출동. 기사에는 미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3층 강 과장 부인이래. 술버릇이 엉망이라던데 저렇게 예쁜 사람이 왜 저러는지. 미라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진은 회사에서도 놀림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부인 관리 좀 하세요. 거래처 사람들한테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우진은 미란을 원망했습니다. 14장.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옷 사건 이후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미란이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여자야. 브래지어 차림으로 돌아다녔던. 정신병 있나 봐. 남편이 불쌍하지. 저런 아내를 두고. 미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마트를 가도 사람들은 미란을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 병원 좀 다니세요. 정신과요. 네, 술 문제가 심한 것 같던데요. 치료받으셔야죠. 저는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또 무슨 사고 낼까봐. 미라는 울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15장. 오해. 몇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라는 술에 취해 우진이 결혼 전에 불러주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기억나지 않아서 우진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저 강우진 과장님 좀 바꿔주세요. 과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그럼 과장님이 자주 부르시는 노래 제목 아세요? 결혼 전에. 네. 노래요?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우진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미란아, 왜 회사로 전화해? 여보, 그 노래 제목이 뭐였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너 또 술 마셨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노래 제목을 물어봤을까? 혹시 다른 남자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려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우진이 집에 돌아와 미란을 추궁했습니다. 너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노래 제목을 물어봐? 다른 남자한테 불러주려고?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이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서. 거짓말하지 마. 술만 마시면 이상한 짓 하더니 이젠 바람까지. 우진은 미란을 밀쳤습니다.
미란이 넘어졌습니다. 아파. 넌 정말 쓸모없는 여자야. 우진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미라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6장. 외도 의심. 우진은 미란을 계속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노래 제목을 물어본 사건 이후였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가? 그냥 산책하러. 산책. 누구랑? 혼자.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남자 만나는 거지? 무슨 소리야? 저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우진은 믿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미란의 외출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미란을 미행했습니다. 미란은 정말로 혼자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너 분명히 남자 있어. 오늘은 안 만난 것뿐이지. 여보, 제발 믿어줘. 나는 당신밖에 없어. 입 닥쳐. 거짓말쟁이. 우진은 미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그날 밤 미란은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17장. 친구들의 배신. 미란에게는 친한 친구가 2명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알던 수진과 영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좋아. 카페에서 만난 세 사람.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미란아, 너 남편한테 맞고 산다며? 뭐?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 소문 다 났어. 너 경찰서도 갔다며?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친구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 그게 오해야. 오해? 미란아, 우리 걱정돼서 그래. 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이혼은 무슨.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솔직히 말할게. 너 술버릇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너 술만 마시면 정신 못 차리잖아. 우리도 내 얘기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너희 남편한테. 우연히 만났는데 말하더라. 미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진이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미란아, 우리 솔직히 말할게. 너 정신과 치료받아봐. 알코올 중독 같아. 나는 중독이 아니야. 그럼 왜 맨날 술을 마셔? 왜 경찰서를 가? 미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외로우면 술을 마셔.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미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미란은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술을 마셨습니다. 18장. 폭력의 일상화. 우진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맛없어? 뺨을 때렸습니다. 빨래를 왜 이렇게 해?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러워? 발로 찼습니다. 미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팔에, 다리에, 등에 멍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파요. 아파? 네가 제대로 하면 안 때리지. 미라는 매일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친정은 멀리 있었고 이웃들은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미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9장. 병원 입원. 어느 날 우진이 미란을 너무 심하게 때렸습니다. 미란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남편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온몸에 멍이 많은데
혹시 가정폭력인가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넘어져서 그래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실에서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20장. 친정어머니의 방문. 미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입니다. 미란아, 어머니는 딸의 몸에 난 멍을 보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니? 내 몸이 왜 이렇게?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사위가 때린 거지? 미란아, 이혼해. 엄마가 너 데려갈게. 엄마, 안 돼요. 부산 가면 저 어떻게 살아요? 일자리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맞으며 사는 것보단 나아. 미란아, 제발. 엄마, 말 들어. 하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21장. 두 번째 경찰서. 퇴원 후 일주일 뒤. 미라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차도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미쳤어. 죽고 싶어? 운전자가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미라는 또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지난번에도 오셨죠? 네. 왜 또 그러셨어요? 남편분한테 연락할게요. 1시간 후 오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또야? 또 이 짓이야? 경찰이 말했습니다. 손님, 부인분 정신과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2번씩이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미라는 또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2장. 이혼 소송. 결혼 6년째. 우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의 심각한 알코올 의존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진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아닙니다. 단지 남편의 무관심과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을 뿐입니다. 법정에서 미란이 진술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마시게 되었습니까? 외로웠어요. 남편은 항상 늦게 들어오고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기념일에도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셨어요. 회사 앞에 찾아간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날 남편이 보고 싶어서 갔어요. 술을 마신 건 맞지만 남편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연 사건은요? 미란이 울먹였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둘이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래처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요?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양주 1병, 와인 2병을. 정신이 없었어요.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경찰서에 간 사건은요? 남편이 제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았어요. 파 한 단 사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옷 사는 것도 모두요. 그날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차도로 나간 것도 기억이 안 나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술이 제 말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술이 대신 말해줬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남편의 주장은요? 미란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것은 우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남편이에요. 다른 남자는 없어요. 노래 제목을 물어본 것도 남편이 결혼 전에 불러준 노래가 생각나서였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서. 우진은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항상 넣고 다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회사 사람들 앞에서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회사 초대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 앞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인 후 대속 회사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정상으로 보이게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물 가져오라. 등 긁어달라. 발 주무르라. 손님들 앞에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판사가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요? 네. 회사 동료들과 편하게 지내려고 부인을 모욕하면서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변호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우진의 회사 동료였던 이 과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강우진 씨가 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부인을 계속 심부름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쁜데 아무 생각 없는 여자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부인이 속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던 날, 그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이 거래처 약속을 일부러 그날 잡았거든요. 일부러요? 네. 부인이 결혼기념일에 둘이 보내자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거래처 사람들 데려가서 혼내줘야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강우진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히려 원고 정미란에게 이혼 청구권을 부여하며 이혼 시 피고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70%를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판장님, 우진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는 부인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했으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또한 부인의 음주 문제는 피고의 무관심과 학대가 원인이었음이 명백합니다. 23장 이혼 후 1994년 미란과 우진은 이혼했습니다. 미란은 34살이었습니다. 이혼 후 미란은 술을 끊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이 필요 없어졌어요. 외로움이 사라졌으니까요. 미란은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미란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혼자 온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4장 새로운 사랑. 카페를 운영한 지 2년째 되던 해, 한 남자가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박민수라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매일 카페에 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랑 저녁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미라는 놀랐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데이트 신청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여자인데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미라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소박했습니다.
작은 한식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민수 씨도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럼 미란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민수는 오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란의 말을 경청했고 존중했고 배려했습니다. 미란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학대받았던 이야기까지. 민수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5장. 재혼. 1년 후. 이란과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란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집에 왔고, 이란과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란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좋아요. 아니야,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지. 민수는 미란의 경제권을 존중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모두 미란이 관리했습니다. 미란아, 당신 돈은 당신 거야. 내가 왜 관리해? 미란은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6장. 우진의 근황. 한편 우진은 이혼 후 여러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당신 전 부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여자들은 우진의 과거를 알고 떠났습니다. 이혼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우진의 평판은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강 과장은 가정관리도 못하는데 팀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우진은 결국 마흔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우진은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웠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미란이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7장. 미란의 행복한 노년. 미란과 민수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카페도 3개로 늘렸고 손자도 2명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손자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미란은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정년퇴직 후에도 미란 옆을 지켰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지? 그럼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 둘 다 노력했으니까. 64시 된 미란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우진과의 결혼, 술로 얼룩진 시절, 이혼, 그리고 민수와의 재혼.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28장. 우연한 재회. 어느 날 이라는 카페에서 우진을 만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우진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미란 씨, 우진 씨.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봤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진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만든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학대했고, 무시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미라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하지만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남자. 우진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절의 고통을 잊을 순 없어요.
알아요. 제가 당신한테 너무 못했죠. 당신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살아요. 재혼도 못했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미라는 우진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우진 씨, 이제는 지난 일이에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네, 그래야죠.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 남은 인생 잘 사세요. 우진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라는 창밖으로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이제 내 안에 없어요. 에필로그. 지금 64세 미라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 민수도 옆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는 많이 힘들었어. 왜요? 외로웠거든. 하지만 이제는 안 외로워. 미라는 손자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행복해. 민수가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참 행복하게 살았지? 응. 정말 행복했어. 미라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술로 얼룩진 시절, 외로움, 학대, 그리고 이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아직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픈 여자가 아니라 강한 여자로 남아 있어요. TV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술. 참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제게 술은 말이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제 말을. 민수가 미란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줄게. 고마워요.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라. 우진은 미란을 무시하고 학대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통하라. 미란의 술은 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경제적 통제는 학대다. 배우자의 경제권을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때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미라는 34살에 이혼했지만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이다. 우진은 시간을 내지 않았고 민수는 항상 함께했습니다. 용기가 삶을 바꾼다. 미란이 이혼을 결심한 용기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후회해도 늦을 수 있다. 우진은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외로움은 가장 큰 고통이다. 배우자를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행복은 선택이다. 불행을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끝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여자는 아직 내 안에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강하고 행복한 여자로. 정밀한 64세 고백.